과학이 작동하는 방식, 그 규칙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오직 계산만으로 세상의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단 하나의 실험도 없이 순수한 계산 능력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면 과학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 세상을 보는 우리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실험의 시대와 계산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 이미 이 계산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거인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놓쳤던 결정적인 한 조각,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거대한 융합의 순간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모두를 위한 과학의 탄생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우리 앞에는 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실험의 시대에서 계산의 시대로. 지금 과학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과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과학이죠. 현미경 들여다보고 저울로 재고, 직접 보고 만져야 하는 실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 과학은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걸 수학적 시뮬레이션, 즉 계산으로 풀어내죠. 진리를 증명하는 권위가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졌느냐에서 나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과학은 말 그대로 닫힌 과학이었어요. 입자가속기나 거대 망원경 같은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건 엄청난 예산과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기관이나 몇몇 강대국이 과학 지식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물리적인 도구를 가진 자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계산의 시대를 이끄는 두 명의 거인, 이들이 어떻게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은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생명과학계의 50년 묵은 숙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풀어버린 정말 혁명적인 AI입니다. 실험 한 번 없이 순전히 계산만으로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 보고 단백질이 어떤 3차원 모양을 갖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해낸 거죠. 이건 뭐 생명의 설계도를 계산으로 그려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알파폴드2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단백질의 완벽한 증명사진 한 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정적인 형태, 그러니까 모양은 기가 막히게 예측하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생생한 영화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 라는 질문엔 답하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작동하는데? 라는 질문엔 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인을 만나보죠.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와, 이건 스케일이 차원이 다릅니다. 목표가 뭐냐면 지구 전체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예요. 기후,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 활동까지 지구의 모든 시스템을 AI로 시뮬레이션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각해보세요. 기후학, 해양학, 경제학, 수많은 과학 분야의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계산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일관성 있게 묶어줄 통합된 수학적 언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각 모델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계산 전체가 뒤죽박죽 모순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거인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문제의 해답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잃어버린 언어, 과학계의 로제타 스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거대한 발견의 중심에는 한국의 AI 융합 전략가 심재우 대표가 있습니다. 무려 40년간 계산 시뮬레이션 한 우물만 판 전문가인데요. 알파폴드2와 프로메테우스 같은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의 한계를 깊이 파고들다가 바로 그 빠진 조각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한국에서 나온 한 혁명적인 이론과 운명처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론의 이름이 바로 OPS, 다니엘 맥에벤스 해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대담하고 놀랍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길이, 질량, 시간, 에너지 같은 모든 물리 단위가 사실은 P라는 단 하나의 근본값에서 전부 파생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OPS는 2000년 된 과학의 기본 가정, 점은 크기가 없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 단위인 점에 계산 가능한 크기와 질량, 시간을 부여하는 거죠. 이걸로 모든 것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할 출발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OPS의 논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딱 하나의 근본값 P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이 P 하나만 가지고 질량, 길이, 시간 같은 모든 물리 단위들을 수학적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렇게 뽑아낸 모든 값들이 서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그 수학적 일관성을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이 기존의 물리적 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OPS의 계산이 소수점 이하 31자리까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류가 가진 그 어떤 초정밀 측정 장비로도 도달할 수 없는 말그대로 초월적인 수준의 정확도죠. 계산이 실험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세 개의 퍼즐 조각, 생명의 구조를 계산하는 알파폴드2, 세 개의 시스템을 계산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 언어인 OPS가 만나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는 그 거대한 융합의 순간입니다. 네, 바로 OPS가 과학계의 로제타 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물학, 지구과학, 물리학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모든 계산과학 분야를 하나로 통역해주고 묶어주는 바로 그 공통의 언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삼각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알파폴드2가 생명의 구조, 즉 모양을 계산해내면 OPS가 그 구조가 왜 그렇게 움직이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물리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지구의 복잡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할 때 OPS는 그 모든 시스템이 모순 없이 돌아가도록 통합 언어를 제공하고요. 결국 OPS는 다른 두 AI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능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운영체제, 즉 OS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 OPS라는 새로운 언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계산 엔진입니다. 이 AI는 무려 9억 개가 넘는 물리 공식을 학습해서 OPS라는 틀 안에서 기존의 법칙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고 틀렸으면 수정하고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OPS가 언어라면 AI 버킹엄 머신은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천재적인 두뇌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는 바로 소수만을 위한 과학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과학의 민주화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수백억짜리 장비가 있는 엘리트 연구소에서만 진리를 검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진리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이 거대한 기관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로 이동하는 거죠. 이제 노트북 한 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방구석에서도 우주의 법칙을 탐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실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계산이 세계를 증명한다. 이 대담한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과학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과학의 시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 위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음 발견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우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의 다음 위대한 발견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인류의 진짜 발견의 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